MBN 비뉴스 김민지의 아트앤테크 두 번째 대담 시작합니다. 아마존에서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NFT 마켓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며칠 전 유럽 최대 NFT 컨퍼런스인 NFT 파리도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아직 크립토 스프링은 오지 않았지만 웹3 관련 행보는 꾸준합니다. 오늘은 샤이니 타이거 아트 디렉터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트 디렉터님 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FT 작가이자 이온 스튜디오에서 아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샤이니 타이거 김진아라고 합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온 스튜디오는 어떤 곳인가요? 이온 스튜디오는 웹3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이고요. 지금 블록체인 그리고 크립토, NFT 기술 전반으로 다양한 이제 실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네. 네, 그 디렉터님께서 실은 저와의 첫 만남도 NFT 작가로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게 됐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웹3 관련 회사의 스타트업에 근무하시면서 이 생태계 안의 주체로서 더 깊숙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최근에 웹3 동향들을 많이 살펴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프랑스 파리에도 다녀오셨죠. 네, 파리에서는 최근에 유럽 최대 NFT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무려 1만 명이 다녀갔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떻던가요? 엄청나게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사실 이 NFT 파리는 작년 2022년에 첫 회를 맞이했었고요. 네. 올해는 2회로 이제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비즈니스 스쿨의 석사 과정에 두 학생들이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번 행사는요. 아, 네. 그랑빨레 이제 지금 공사 중이어서 문을 닫아 있는 이 그랑빨레를 대신해서 그 에펠탑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랑빨레 에페메르에서 네. 2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레저라든지 샌드박스, 아트블록스, 슈퍼레어, 유가랩스, 아티팩트 등과 같이 이 NFT 기반의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LVMH, 로레알 등 이제 다양한 아티스트와 예술, 음악, 패션 그리고 게임 분야까지 이런 정말 많은 웹3 빌더들이 참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재밌는 점은 이번에 이제 문화부 장관과 함께 프랑스 영부인이 방문을 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작년 1회 때는 800여 명의 관객이 참여를 했었는데 네. 올해는 거의 1만여 명 넘는 관객이 방문을 해서 성황리에 이제 개최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퐁피두 센터는 유럽 최대 현대 미술관입니다. 이 퐁피두 센터에서 웹3와 관련된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전해 주시기 전에 프랑스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하셨으니까요. 퐁피두 센터와 관련된 추억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인가요? pompidu 센터는 아마 모든 분들이 아실 것 같지만 파리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근현대 미술관입니다. 유럽에서는 거의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네. 1977년에 문을 열었었던 이제 조르주 뽕피두라는 대통령의 이제 이름을 받아서 이 뽕피두 센터라는 네. 이름으로 이제 열리게 되었었고요.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데 이제 원래는 내부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할 전기선이라든지 뭐 파이프들이 모두 바깥으로 빠지면서 아직까지도 저 건물 보시고 공사 중이냐라고 네. 물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안쪽에는 굉장히 깔끔한 그래서 이 전시 공간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12만여 점의 근현대 예술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한 퐁피두 센터에서 크립토펑크 등 18개 NFT 프로젝트의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죠. 2월 10일 날 이제 이 퐁피두 센터가 직접 트위터에 공지를 했었는데요. 이 NFT 새로운 컬렉션을 소장하게 되었고 NFT 상설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랑스 국립박물관 최초로 NFT 아트와 블록체인에 관련된 이 디지털 컬렉션을 선정하고 구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유가랩스에서 기증을 했었던 이 크립토 펑크뿐만 아니라 이런 클로드 클로스키, 프레드 포레스트 등과 같은 프랑스 작가 13명을 포함해서 총 18개의 프로젝트들이 이곳에 선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 퐁피두 센터 트위터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작품들을 전시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 크립토 네. 펑크를 포함해서요. 크립토 아트, 넷 아트,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아트, 픽셀 아트까지 해서 모든 이런 블록체인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 그리고 블록체인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들을 담은 작품들, 그리고 또한 1990년대부터 이 디지털 아트 분야를 탐구해왔던 작가들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크립토펑크의 개발사인 라바랩스 트위터에도 관련 소식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가 하면 래퍼 스눕독이 LA 카운티 미술관에 본인의 NFT 컬렉션을 기증하기로 했다죠. 맞습니다. 이런 뽕피두 센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미술관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컬렉터들이 기증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네. 특히나 방금 얘기하셨던 스눕독 같은 경우에는 이 코조모드 메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조모드 메디치는 원래 이태리 르네상스 시대의 이 메디치 가문의 굉장히 유명했던 컬렉터이자 권력자였던 이 코시모 데 메디치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려진 웹3 아트 컬렉터이자 원래는 정체를 밝히지 않고 활동을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2월 달에 이 코시모도 메디치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라크마에 22작품을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온체인 아트의 첫 번째 기부로서 컬렉터가 박물관에 기증한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이어 지금 들려주신 뉴스들이 유수의 그 미술관과 뮤지엄에 NFT 컬렉션들이 전시될 수 있는 기회들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들리고요. 굉장히 예술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프랑스 로레알 그룹의 명품 화장품 브랜드 입생로랑이 두 번째 NFT를 출시하면서 메타버스 입생로랑 매장도 만들고요. 관련 제품도 제공한다고 하죠. 로레알 그룹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고급 화장품이자 향수 브랜드 입생로랑 뷰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입생로랑 뷰티는 2022년부터 이 입생로랑 뷰티 NFT를 1만 개를 발행했었습니다. 근데 이 2023년 1월 달에는 이 입생로랑 뷰티에서 NFT 캠페인인 블랙 오피움 The Night is Ours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면서 네. 이 두 가지 NFT 시리즈를 이제 포함시켰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약 2천여 개의 NFT를 포함하고 영국과 미국, 프랑스 각지에서 이 블랙 오피움 향수와 함께 같이 이 NFT를 제공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는 이 뷰티 나이트 마스터라고 해서 컬렉터들을 위한 드롭들이 진행이 되면서 홀더들은 이 3명의 그 디지털 여성 아티스트들의 작품, 특히나 밤을 표현한 이 작품들을 얼리 액세스, 조기 액세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입생로랑 뷰티의 이런 활동들이 로레알 그룹 활동과 이어져 있는데요. 네.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HEC 파리 비즈니스 스쿨과 협업을 해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이런 창의성을 지원하는 이제 목표를 가진 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로레알이 가진 다른 자회사 중 하나인 NYX라는 회사에서는요. 블록체인 연구소인 People of Crypto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크립토 겨울 시즌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명망 있는 브랜드, 또 패션 화장품 브랜드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 브랜드는 계속 웹3 시장 진출을 하고 있고 또 마케팅 쪽을 활발하게 새로운 신사업 시도로 해나가고 있는 걸 지금 뉴스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러한 기업들이 그냥 관련 비즈니스를 선도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관련 상표 출원도 신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들이 대표적으로 있나요? 사실 이제 이런 상표라는 건 이제 상품과 서비스를 나타내주는 이런 단어, 문구, 디자인들인데요. 네. 이런 지적재산권인데요. 많은 브랜드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사실 지금 현재는 고객을 위한 인증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NFT를 활용해서 제품의 인증을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랜드 라이센스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NFT를 출시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3년에 들어서 정말 많은 이런 기업들과 브랜드들이 이 상표 출원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 이제 입생로랑이라든지 네. 라코스테, 제너럴 모터스, 네. 그리고 월마트뿐만 아니라 저희 아마 잘 아시는 이
양조 기업인 제임슨이라든지 네. 내셔널 지오그래피까지 블록체인 상표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고 네. 있는 거는 라코스테가 프랑스 브랜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곳에서 최근에 트위터에 올라온 포스팅 같은데요. 이 언더워터라고 하는 NFT 컬렉션을 연이어서 선보이고 이 NFT 컬렉터들을 위한 여러 행사와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코스테도 NFT 관련 상표 출원을 신청했나요? 맞습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이렇게 친숙한 스포츠웨어 브랜드 이 라코스테는요. 사실 작년 6월에 11,000여 개의 언더 더 워터 NFT를 발행해서 완판을 시킨 네. 기록이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이 제네시스 패스 NFT 보유자들에게는 PFP를 배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런 주얼리와 가방, 의류 라인에서 샹젤리제라는 이 의류 라인에 대해서 총 5개의 웹3 기반의 상표를 출원을 했고요. 이 상표 출원을 기반으로서 이런 뭐 스포츠 장비, 안경, 뭐 보석, 의류 등과 같은 이 의류 제품들에 대해서 NFT 기반의 가상 상품을 개발 중이고요. 또한 이런 아트워크뿐만 아니라 이런 게임까지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션 기반의 스포츠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요. 올해 굉장히 다양한 NFT 및 웹3 관련 컨퍼런스와 행사가 글로벌하게 개최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올해는 특히 정말 많은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가장 가까운 행사로서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릴 이 플로리다에 위치한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마이애미 NFT 위크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마스터카드랑 이제 델타 항공과 같은 이런 글로벌 500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 후원해서 진행될 예정으로 사실 작년에 개최됐을 때 약 5천 명의 관객을 모집을 했었었고요. 네. 아마 올해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참여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포춘도 기업으로서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NFT 네. 행사이고요. 네, 4월에는 또 어떤 대형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나요? 4월에는 크게 2가지 큰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NFT NYC, 뉴욕에서 열리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 NFT 행사가 이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한국에 있는 NFT 작가분들도 이 NFT NYC의 작품을 선보이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가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예술 그리고 예술을 포함해서 총 7개의 주제로 1,200여 명의 연사들이 네. 참여하는 행사가 된다고 하는데요. 작년과는 다르게 작년에는 이 행사에 BAYC의 에이프 페스트가 함께 개최가 됐었는데 올해는 따로 개최를 한다는 소식이 네, 그렇군요.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BAYC가 별도 행사를 개최를 하고, 네, 네. 그런가 하면은 일본에서도 4월에 큰 다오를 기반으로 한 행사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 이제 일본에서는 4월 13일에 이제 다오 도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오라는 건 이런 이제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커뮤니티 혹은 이런 사회 시스템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오를 둘러싼 이런 세계적인 관심과 더불어서 이를 이제 지식과 이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이제 보여주면서 다양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이제 목표를 가진 이제 다오 멤버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컨퍼런스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네, 다오를 메인 타이틀로 내세운 이런 국제적인 행사는 저는 많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쿄에서 이뤄진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또 6월에도 NFT 관련된 행사가 리스본에서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NFC 리스본이라고 해서 Non-Fungible Conference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NFT 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제1회 NFC 리스본에서는 2,500명 이상의 아티스트와 컬렉터 그리고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코조모드 메디치를 포함하여서 네. 아직 정체를 밝히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컬렉터들의 인터뷰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관련 행사들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작년과 더불어서 또다시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 서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달 4일부터 9일까지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가 열릴 예정이고요. 이번에 이 KBW에서는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 그리고 바이낸스 CEO 등이 이제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다양한 행사들은 그냥 단순한 행사 차원이 아니라 실은 웹3 관련된 커뮤니티 빌더와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이는 장이기도 하잖아요. 비단 NFT 작가뿐 아니라 관련 사업 주체들도 모이고 또 미디어 협력사들도 모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웹3에 관련된 향후 미래를 함께 모색하고 토론하고 대담을 나눌 그런 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3의 특징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움직임에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아트 디렉터님께서는 이 웹3 국제 동향도 연구하시고 관련 업계에도 종사하시는 입장으로서 웹3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정말 많은 곳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뭐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이라든지 혹은 이런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퐁피두 센터에 이어서 사실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네. 저희가 프랑스 박물관 하면 바로 알고 계신 이 루브르 네. 박물관에서 AI 협업 NFT 아티스트인 클레어 실버의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되었다라는 발표가 네.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네, 정말로 따끈따끈한 뉴스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루브르에서 NFT 관련 전시가 개최가 되는 거겠네요. 3월 21일부터 개최될 네. 예정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 퐁피두 센터와 루브르가 가진 이 프랑스 내에서의 지위는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술관들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 직접적으로 이런 블록체인 그리고 NFT 아트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다는 그런 그 증거이지 않을까,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은 그 2021년 상반기에 웹3라는 단어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NFT가 화두가 되었을 그 시점부터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프랑스에 계셨고요.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프랑스 사람들이 초기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NFT 관련된 아트 프로젝트나 비즈니스에 뛰어들지 않았다. 이게 뭔가에 대해서 살롱 문화이기 때문에 토론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파바박 스파크가 튀면서 굉장히 진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가요? 실제로 지금 끊임없이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전시를 직접 개최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퐁피두 센터에서 이제 자신의 컬렉션을 선정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NFT 팩토리 파리라고 하는 이제 퐁피두 센터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이 기관에서는요. 이제 9월 달에 르살롱 허퓨제라고 하는 이제 즉슨 낙선전을 네. 개최하기로 이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낙선전은 사실 19세기에 이 프랑스 자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작가들이 심사를 해서 이 작가들을 뽑는 이제 살롱전에서 시작이 됐었는데요. 살롱전에 뽑히지 못한 작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낙선전입니다. 네. 근데 이 낙선전은 사실 저희가 잘 아시는 인상파 화가들 마네부터 모네, 르누아르와 같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비판이라든지 이 거부를 당했었지만 그렇죠. 네. 이건 새로운- 예술이 아니다라는 아, 그러한 네. 반박을 받으면서 네. 시대가 지나서 인정받은 예술가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마네 풀바디의 점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와서 뭐 지팡이로 찔러대기까지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새로운 이런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인상파 화가들처럼 이 NFT 팩토리 파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자신들이 선정하는 아티스트, 자신들이 인정하는 아티스트들을 보여주는 이런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데요. 웹3 관련된 한국에서의 행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이벤트들 또 비즈니스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NFT 작가로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컬렉션을 계속해서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서 아트토이와 같은 아티스트 분들과의 협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온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많은 이벤트와 이 전시를 기획할 예정인데요. 네. 특히 이번 달 3월 21일에는
올해 300주년을 맞이한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미술관인 벨베데레 미술관과 함께 300주년을 맞이했군요. 네, 세계에서 네. 가장 오래된 미술관 중에 네. 하나입니다. 이곳과 이제 더 키스 NFT, 이제 이 벨베데레 미술관에서 작년에 발행을 했었던 더 키스 NFT, 이 NFT 아트 팝업 전시와 네트워킹 파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더 키스라 하면 클림트의 작품을 NFT로 한 프로젝트겠군요. 네, 맞습니다. 벨베데레 미술관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클림트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자신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작품을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유하고 구입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네.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NFT 작품인데요. 이 작품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클림트, 그리고 이 과거의 클림트의 작품이 현재에는 이 NFT로, 그리고 이 NFT가 또다시 다른 작가분들과 다른 프로젝트에 영감을 주는 이 모든 확장을 이제 표현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다양한 또 역동적인 웹3 국내외 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크립토 스프링이라고 하는 그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의 봄은 언젠가 오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웹3라는 기술과 또 이 관련된 여러 프로덕트의 가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태계를 지금 빌딩하고 조성해 나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관련된 굉장히 유익한 소식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